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드디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던 이 FOMC가 끝이 났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뭐 상방보다는 좀 하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제 이 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정말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결과만 괜찮게 나온다라면 여기에서 좀 강하게 뚫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이 몸통으로 넘어서질 못하고 오늘 이 9시 이후로도 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리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어제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한 1.4%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다시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0.51달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원화 기준으로 어제는 그래도 한 700원대, 고점이 한 706원까지 올라섰지만, 그래서 지금은 한 697원으로 그래도 700원에 가깝게는 현재 이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약세로 흐르긴 했는데, 그나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미 증시보다는 조금 더 그 상황이 나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 빅테크들의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애플이 2%, 마이크로소프트도 2.4, 엔비디아도 거의 3%, 구글도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의 3대 지수 흐름이 어땠냐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정도니까 비교적 그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7%나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15포인트대로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초록색을 보일 정도로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FOMC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돌변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이 FOMC는 뭐 이미 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이 미국의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매파적 금리 동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5%대 금리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제목이 가장 압축적으로 잘 이 기사 제목을 뽑은 것 같아서 여기에 주된 하락의 요인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라는 것인데, 요거는 여기 날짜를 보시는 것처럼 2023년 6월 14일에, 그러니까 지난 FOMC 때 그때 6월에 나온 점도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2014년, 2025년 이렇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각각 얼마의 이 금리를 전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이 2023년 올해를 보시게 되면 일단 6월 달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한 6%대, 여기 보시면 여기 6 보이죠? 그래서 6%대, 그리고 여기는 한 5% 초반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상방과 하방이 좀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20일,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점도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올해의 이 금리 전망은 보시는 것처럼 6%대와 5% 초반대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상하방이 닫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간밤에 이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 금리가 5.5%로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남은 올해의 이 금리 전망을 지금보다 0.25% 오른 5.7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올해보다 더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내년에 이 금리 전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먼저 지난 6월에 내년에 금리 전망이 어땠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3%대도 한 명의 위원은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6%대도 일부 위원들이 또 예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은 전망을 했던 곳이 이 부분, 한 대략적으로 한 4.5%, 요 수준을 가장 많은 위원들이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간밤에 나온 이 전도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의 전망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한 명의 위원은 6%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은 이 금리대를 전망하는 곳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5%대, 그러니까 지난 FOMC 6월 달만 해도 요 4.5%대 가장 많은 금리를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오른 5%대에서 금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위원들이 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내년 말 금리 중앙값은 기존 4.6%에서 5.1%로, 그리고 2025년 말 금리 중앙값은 3.4%에서 3.9%로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년의 금리 인하 횟수를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으며 인하 폭도 0.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랜 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이 시장이 이렇게 초반에 괜찮았던 흐름을 반전시키면서 이런 약세로 흐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고금리가 이어진다라면 그만큼 이 달러에 자금이 또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가 또 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05포인트 중반대까지도 이렇게 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7월 달에 이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가 한때 이렇게 무너진 이후로,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 어제 이제 105점 중반대까지 이렇게 또 단기 최고치를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걸 보시게 되면 또 한 분석가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는데, 이 DXY,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현재 연속 10주째 이렇게 상승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코인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전망도 금리가 계속 이 고금리가 더 유지될 것이라고 하니 이 유동성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년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그로 인해 유동성이 풀리고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코인 시장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풀리는 내년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그 부분이 또 우려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금리 전망이나 그리고 요런 예측의 이런 기사들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뭐 내년에 금리가 5%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와도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예측에 또 이런 뉴스에 우리의 전략이 흔들리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은 뭐 세력이나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관찰을 하고 우리의 전략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제가 공유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는 팔고 있고 장기 보유자는 다시 매수하고 있다 라는 이런 기사가 9월 20일 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다시 매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 3% 정도 급등을 하자 단기 보유자들은 자산을 빠르게 매각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전형적인 것이며 장기 보유자가 더 많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래들이나 세력들은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플랜 B가 지난 7월 달에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반감기 6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반감기 18개월 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전략은 꽤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에 이 반감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개월 전이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로 볼 수 있고 뭐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뭐 얼추 10월에 가까워진 만큼 지금도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10월까지도 이 약세가 이어진다라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고래나 세력들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내년도 좀 멀어 보이고 상승장도 요원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축적의 시간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약세장을 보면 다음 강세장을 위해 베팅을 결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